보세요. 야, 한놈들 또 하려니까 힘드네. 노트를 필기를 할 때 오른쪽만 필기하세요. 왼쪽은 비워놓고, 왼쪽은 참고사항이나 아니면 그림을 붙일 거야. 알았지? 생명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뭐 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화성에서 실험한 거 그런 실험 기구는 붙여놔야 돼. 그림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오른쪽은 검은색으로만 필기합시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넘겨도 또 오른쪽만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완자를 풀다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해서 첨삭을 하세요.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책을 보고 풀지 말고 노트에 내용이 빠져있으면 파란색으로. 그래서 파란색은 완자의 첨삭을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테스트를 볼 거예요. 테스트는 틀린 것에 점을 찍든가 첨삭을 적을 때는 빨간색을 써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형광펜은 쓰지 마시고요. 이건 테스트용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제대로 하세요. 이 부분을 틀렸다 그러면 빨간 점 혹은 파란색 점 해서 깔끔하게 적어 놓으시고,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거기를 도움으로. 그래서 테스트는 계속 반복이 되거나 그럴 텐데, 그러면 공부를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잠깐 볼 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알았지? 반복되게. 적어도 여기다 페이지 적어놓은 친구들 있어요. 생명과학 페이지를 막 적어놓은 몇 페이지 몇 번째 줄까지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노트에. 알았어요? 그 정도까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뭐 생명과학은 5단원이에요. 총 5단원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다 견출지를 붙이면 1단원, 2단원, 3단원. 일반적으로 보통 3단원까지 중간고사입니다. 되게 많아요, 내용이. 알겠죠? 그 3단원 초반, 중반까지가 중간고사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단원 표시 꼭 하세요. 저 여기다가 포스트잇 이렇게 붙이면 돼요. 5개 쭉 붙이면 되거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저기 봅시다. 컨텐츠 한번 봐봐요. 컨텐츠 앞에. 생명과학의 이해라고 해서 소단어 2개로 구성되어 있죠. 생명과학 이해. 내신에서는 생물의 특성 쪽에서 한 2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에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선 이쪽은 뭐 어려울 거 없고요. 사람의 물질 대사 쪽에 가면 1, 2, 3이 있는데 3번이 의외로 까칠해요. 기초 대사량과하고 활동 대사량과하고 계산이니까 한 문제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올해 정년 수능에 나왔거든요. 이쪽 부분이 어렵지 않게 나왔지만 물질 대사에 대한 전체 건강, 그리고 여기는 암기를 할 게 많아요. 뭐가 결핍됐을 때 어떤 건강 증상이 나오는지 이런 거, 물질 대사의 건강에 미치는 어떤 병들, 이름들 그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 시험 보기 전에 딱 5분 전에 막 봐야 될 거 꼭 정리해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성과 몸의 조절 3단원이 상당히 많은 단원이 포함된 곳이라 중간고사를 보통 자극의 전달 여기까지 보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까지 보는 학교도 있어요. 대부분이 중간고사는 자극의 전달까지 보는 학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를 유전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 직전까지 시험을 봐요. 생식세포, 거기 그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거기까지가 기말고사로 많이 봅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누적 때문에 난리 나요. 누적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 누적이야? 그러는 순간 끝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거 계속 끼고 가야 돼요. 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보는 것처럼 공부해야 돼요. 알겠지?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쪽에 사람의 유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2학기 중간고사는 어떤 학교든 상관없이 물론 5단원 생태계와 상호작용만 기말고사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성모여고 애들은 그렇게 보더라고.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요 다 끼고 봐요. 부봉고 같은 경우는 유전병의 종류와 특징 비불리거든요. 거기 끼고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사람의 유전까지 본 다음에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를 그 다음 기말고사 또 사람의 유전 포함시키고 또 시험 봐요. 끝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전은 재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전은 재탕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특별하게 유전 쪽은
약간 앞에 있는 공부 방법과 좀 다르게 공식적으로 로직을 알려줄 거예요. 4단원은 로직의 승리야. 여기는 로직을 제대로 파악하는 친구들은 웬만한 유전 문제 경우의 수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더 어려운 건 다 어려워. 어차피 막 문장을 막 비문학 지문처럼 내거든. 알았어? 근데 경험치가 많은 친구들은 한 3-4가지 문구 정도는 그냥 패싱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왜? 똑같은 문구니까. 뭐 둘은 뭐 우열관계가 분명하고 이런 말들은 똑같이 나오니까 경험치를 많이 쌓을 수 있어야 돼. 그럼 뭐야? 문제를 많이 풀어라. 알았어? 하여튼 뭐 결론은 문제를 많이 풀어라. 그런데 중간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 때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어디냐? 바로 3단원의 자극의 전달. 알았어? 이게 흥분 전도 그래프 파악하는 거 있거든? 여기 또 물리적인 계산이 나와. 그리고 근수축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 두 곳이 킬러야. 알았어? 그래서 거기는 로직이 2개가 들어갈 거야. 그 로직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문제를 막 풀다 보면 금방금방 떠오른단다. 알았니? 그 외에는 어려울 거 없다. 필기만 꼬박꼬박 잘해놓고 복습만 잘하면 여기는 어렵지 않다. 대신 자극이 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방어작용 좀 어려워하더라고. 애들이. 체액성 면역이 이런 걸 좀 어려워하고, 그 다음 혈액형, 응집과정, 그러니까 공혈과정, 수혈과정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많고. 여기서는 개념을 파악하는 데 온 집중. 알겠지? 유전만, 문제풀이 유지주만 나머지는 다 개념이야. 알았어? 개념만 탄탄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첫 단원. 첫 단원으로 들어오자.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은 이 제목이 왜 이렇게 써 있을까? 니네 우리 처음에 배우는 생명과학의 이해에 첫 번째 생물의 특성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내용적으로는요, 생명과학 전체예요. 소개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은 이런 특성을 가졌다고. 그런데 이런 오류는 범하지 마세요. 생물의 특성이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이런 특징을 가져야만 생물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상한 말 하고. 그죠? 제가 이거 설명을 다 끝나고 이따가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말하는 취지가 뭔지 다시요. 여러분 생물의 특성을 배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생물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지, 이 특성이 있어야만 생물입니다, 이 뜻은 아니라고요. 알겠지? 그걸 마지막에 딱 정리해서 탁 털어내면 돼요. 알겠지? 자, 생물의 특성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거기 있는 내용대로 안 하고 조금 선생님 마음대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거부터. 이 방향으로 먼저 보세요. 생물의 특성 중에 그 개체 유지적 측면이 무엇이고, 두 번째 종족 유지적 측면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기 생물의 특성이 쭉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특성들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 구분을 해놓고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거 많거든.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알았지? 자, 개체 유지적 측면으로 첫 번째가 뭐 있냐? 자,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무엇이다? 세포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뜻이에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단위체가 세포인데,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은 다세포입니다. 근데 단세포 생물도 있다는 거죠. 단세포 생물도. 그 단세포 생물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이런 걸로 나뉘게 되는데, 좀 더 복잡한 얘기는 그때그때 가면서 합시다. 지금은요, 모든 생명체는 기본 단위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세포 속에는 핵과 세포 진로되어 있고 핵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거 원핵세포라고 해요. DNA가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런 애들이 세균이에요. 세균. 박테리아.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인데 이 구조적 기능적 단위체인데 중학교 때 우리 뭐 배웠습니까? 코끼리 세포든 쥐의 세포든 크기는 같다.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근데 점점 배우다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모양과 크기가 약간씩 다르다는 걸 알아요. 왜? 그 기능에 따라 달라져요. 알았죠? 신경세포는 기다란 돌기가 발달하고, 근데 간세포는 간세포의 특유의 특징이 있고, 그죠? 이렇게 그 복잡한 다세포일수록 구조적 기능적으로 그 세포의 모양과 크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덩치가 큰 생명체나 덩치가 작은 생명체나 세포의 숫자 차이지 크기 차이는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단세포 생물하고 다세포 생물을 가만히 보면 단세포 생물은 그 자체가 생장이 곧 생식이야. 알겠어? 체세포 분열을 하는 것 자체가 생식이라는 정도로. 근데 다세포 생물은 그게 식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단위체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 출발이 기본적으로 세포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관이 되고 마지막에 개체가 되는 건 똑같은데 식물은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가 들어가고 동물은 기관과 개체 사이에 기관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뒤쪽에서 배울 겁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을 굳이 쭉 알 필요는 없다. 왜 써줬습니까? 그냥 기본 단위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죠. 됐어요? 생물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얘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왜 하냐는 거죠. 물질 대사를 왜 하냐? 물질 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대사를 수반합니다. 에너지 대사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쉬운 예로 물질 대사는 이런 걸 뜻합니다. 저분자가 있어요.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포도당이 저분자면 녹말은 고분자가 되는 거지만 저분자가 얘 누굽니까? 이산화탄소죠? 얘는 누구예요? 얘에 비교한다면 고분자는 얘가 될 수 있죠. 얘가 누구예요?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얘가 일로 가는 이 과정, 분자량이 작은 애가 분자량이 큰 애로 가는 과정, 이걸 화학에서는 중합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생명과학은 이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이화의 반대. 그렇죠. 이거 동화가 됩니다. 이걸 동화. 하나로 동일하게 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동화는 뭡니까? 합성이에요. 합성. 동화는 합성이에요. 알았지? 이렇게 동화가 되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물질 대사하면 무슨 대사가 따라온다 그랬어? 에너지 대사가 따라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흡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흡열이라는 거야. 흡열. 됐어? 그럼 반대로 고분자가 저분자로 오는 걸 뭐라 그래? 이화작용이라고 그래. 이화. 그럼 에너지를 흡수했으니 그만큼 뭐 하겠냐? 방출하겠지. 이화는 분해 과정이라고 보면 돼. 분해.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해. 이거는 발열이라고 해서 발열. 그럼 이런 예가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광합성이야. 광합성. 이건 호흡. 됐지?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우리 몸은 이런 반응이 어떤 때는 빨라야 돼. 어떤 때는 천천히 일어나야 돼. 그지? 그래서 그 반응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물질이 있어. 엔자임이라고 해. 누구겠냐? 얘가 반드시 필요해.
효소가 어떤 화학 반응이든 꼭 필요해. 이 효소. 효소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생체 정촉매라고 불러. 반응 속도를 빠르게 도와준다. 근데 빠르다는 게 빠른 반응을 하게 도와주는 것도 정촉매지만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도 정촉매지만 반응이 안 일어날 그 현상에서 그 상태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게 정촉매의 특징이야. 알았지? 그럼 쉬운 예로 호흡은 니네 호흡은 누구랑 똑같은 줄 알아? 연소랑 비슷해. 다 같이 산소가 필요하죠? 열이 발생하죠? 근데 연소는 어때요? 빛과 열이 동시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니네 호흡하는데 번쩍번쩍해 몸에서? 그런 거 없잖아. 우리 몸이 몇 도야? 36.5도시잖아. 보통 연소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 400도씩. 근데 36.5도에서도 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효소의 역할이라. 알았어요? 그래서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한데 물질 대사를 통해 뭐가 따라온다? 에너지 대사가 반드시 따라와. 그래야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단다. 알겠냐? 자, 여기서 잠깐 참고. 대부분 분화 과정이라는 게 있어. 이 과정을 이제 반응 진행 방향이야. 자, 이게 에너지 준이야. 자, 이게 저분자인 반응물이고, 이게 고분자인 생성물일 때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뭐라고? 동화작용. 이 차이만큼은 흡수하는 거지. 광합성은 빛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렇다면 자, 이화작용은 고분자가 어디로? 저분자로 가면서 에너지를 뭐 하는 거죠? 방출하는 거죠. 차이만큼은. 이게 이화작용의 에너지 변화 그래프예요. 이렇게. 됐죠? 이게 개체를, 어떤 개체가 태어나잖아요. 그 개체가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개체는 기본 단위 세포로 구성됐고 물질 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에너지 대사를 수반하려고. 그럼 물질 대사가 원활히 일어나면 뭐가 필요하다? 효소. 우리 몸에는 수억만 개 종류의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체화학 반응에는 효소가 관여해요. 알았지? 근데 이 효소의 주성분이 뭔지 알아요? 단백질이거든. 이 단백질이 온도에 취약하거든. 온도가 저온이면 괜찮아. 알았어? 근데 고온이 되면 얘가 변성된다? 안 돌아와. 너네 고열에 시달리면 설포를 하는 거지. 그잖아. 막 열에 시달리면 설사하잖아. 그치? 그리고 대표적으로 너네 냉동인간이 있잖아. 저기 찜질인간 있냐고. 그거 찜통인간? 이런 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저온에서는 효소가 견디는데 고온에서 못 견뎌. 알겠지?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렇게 쪄가지고 넣고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얘가 다시 나오고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알았어? 그런 건 변성 때문에 그런 거지. 오케이? 그렇게 연계해서 알아둬. 자, 거기 물질 대세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상대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봐라. 광합성만 동하냐? 아니야. 뒤에 합성이 들어가는데 단백질 합성. 이래도 동하야. 알았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내가 이런 말 해볼게.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간다라고 보자. 포도당이 몇 자야? 세제. 글리코젠은 네 자. 그럼 동할까 이할까? 그 느낌상. 그잖아. 그냥 글리코젠이 뭔지 모르잖아 지금 현재. 근데 왠지 고분자 같아. 이런 거. 그럼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뀌면 뭐야? 그건 이화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때도 뭐의 출입이 따라온다고? 에너지 출입이 따라온다니까. 그때도 효소가 관여하고. 근데 나중에 알아.
호르몬 도관이 한다는 거야. 알았니? 그런 것들을 다 시스템대로. 질문 하나 할게. 너네 이거 어디서 일어나? 이거 세포에 어디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 자, 질문. 폐 있지, 폐. 폐가 뭐 하는 곳인지 알지? 폐에서 호흡해 안 해? 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치?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폐는 우리 몸의 기관이지. 기관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 조직은 다시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세포에서 핵과 세포질로 나뉘지. 그 세포질이 미토콘드리아에 있어 없어? 있지. 자, 폐에서는 호흡이 일어나는 거야. 세포호흡. 다시. 신장 알지? 신장. 이거 말고 신장, 콩팥. 여기서 세포호흡 일어나 안 일어나? 이거 틀리면 죽는다니네. 모든 기관은 신장, 간, 폐,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에는 뭐가 존재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 어디든 세포호흡은 다 일어나는 거야. 야, 머리카락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안 이루어져 있어? 이루어져 있지? 아, 이거. 사실은 이것도 출발은 세포에 자라서 그렇지, 생장을 한다 그러지. 이 끝부분은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은 없어.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런 털 말고 모든 것들에는 다 세포호흡이 일어난다고. 근데 니네가 헷갈린 게 뭐야? 야, 내가 폐가 뭐 하는 곳이야? 그러면 호흡하는 곳이라고 보지. 호흡하는 곳이에요. 그 호흡과 세포호흡은 다른 거라고, 이 사람들아. 호흡은 기체기관이야. O2를 CO2로 바뀌어주고 뭐 이런 거. 근데 세포호흡은 이렇게 화학변화. 열을 방출하는 거. 용어를 잘 알지 못하면 어이없게 틀려버린다. 어이없게. 기관계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볼 거야. 그때가 이러고 있으면 끝난다, 니네들. 알았지? 이제 물어볼게. 간에서는 이화작용이 일어나 안 일어나? 그지? 간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 안 일어나? 폐에서는 동화 일어나 안 일어나? 폐. 세포가 있단 말이야. 야, 세포가 있으면, 근데 이 말도 없게.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호흡하는 곳이라겠지? 그럼 모두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지? 이화작용이지?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동화작용을 하냐 안 하냐? 아, 생각 안 해봤어. 그지? 물질 대사는 어디든 다 일어나. 안 써져서 그렇지 다 일어나. 구체적인 예로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호흡을 해. 그때 여분의 에너지를 ATP 합성을 해. 내가 뭐라고 그랬어? ATP 합성. 동화도 일어난다고. 이제 알겠냐? 자, 이제 제2말 불려. 엽록체가 뭐 하는 곳이야? 여기 이화 해 안 해? 이화작용 해 안 해? 한다고. 하나만 생각하지 말라고. 다 일어난다고, 물질 대사. 알았어? 그러니까 연록체는 광합성, 미토콘드리아, 세포 이러지 말고 이와 물질 대사가 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아니, 그렇게 알아도 그냥 어디든. 알았니? 그래야 이렇게 고민을 안 해.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개체는 외부, 이걸 보이는 게 개체의적 측면이야. 내가 여기서 툭 때리면 이게 생명체야. 여기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대꾸다니 그건 생명체가 아닌 거야. 뭐라고? 야, 툭 쳐서 턱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리액션이 나와야 돼. 그게 생명체라고. 생명체는 그래. 만약에 툭 쳤는데 얘가 아무 반응이 없다. 무시하는 거야. 안 그러냐? 무시하는 거야, 이건 지금. 그럼 이제 싸움 나는 거지, 이제. 그다음부터는. 생명체는 무조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 외부 자극이라는 게 환경 변화, 환경 변화.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개체는 죽은 놈이야. 추우면 떨게 되고 더우면 늘어지게 된다. 알았어? 그래서 여기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면 거기 빛, 온도, 소리, 접촉 이게 다 뭐야? 주위 환경의 변화라고. 그럼 변화가 있을 때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뭘로 반응을 보이느냐? 자, 반응은 뭘로 하느냐? 얘가 하기도 하고. 들어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여기서 배운 거야. 왼쪽 페이지 있지. 그잖아. 코끼리 있고 밑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봐라.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중에 얘는 동물에 있는 애거든. 기관과 개체 사이에 기관계라는 게 있어. 이게 신경계야. 이 기관계가 병원에 가면 그 종목이야. 가만히 보면 순환계 질환, 어디 뭐 호흡계 질환 있잖아. 신경계 이런 데가 병원의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신경계는 예스 예스. 니네 내가 홀리 일렀으니 깜짝 놀랐지. 이게 신경계가 하는 일이라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잘 봐. 지금도 떨리냐? 금방 수습이 돼. 반응도 빠르지만 수습도 금방 온다고. 신경계는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야. 목숨.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거잖아. 나는 이렇게 하지.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머리거든. 똑똑하니까. 그치? 근데 니들은 이렇게 하면 어머 얼굴 가리고. 그죠? 나는 왼손 중에 굵은 반사예요. 몸을 움직이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신경계가 하는 일이에요. 알았어요? 무릎 탁 치면 다리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 반사공 이런 것들. 그죠? 눈 이렇게 움찔움찔한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신경계가. 그런데 호르몬계가 하는 것도 있어. 호르몬계가. 야, 급격히 변하면 몸이 위태위태할 수 있는 게 있어. 니네 채워. 니네가 뭐 뱀 새끼도 아니고, 그지? 오도 뚝뚝 놓고 이러면 죽어. 특히 그 항상성이 취약한 아이들이 태어나요. 아직 갓 태어난 애들. 갓 태어난 애들은 열이 1도만 높아져도 목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아를 키우는, 아기를 키우는 집은 항상 냉동실에 뭐가 있어?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아 키우는 집에 가서 냉면을 야! 끓여먹으면 목숨을 담보로 니네가 노름을 하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사탕, 아이스크림. 할아버지 사탕 빼먹으면 끝나. 할아버지들은 저혈당이 오거든. 이 저혈당 고속도로에서 차가 가다가 뿌려박는 경우가 있어. 그럼 경찰이 막 도로에 나와서 막 차들 세운다고. 사탕 좀 있냐고. 그 저혈당 증세가 오십니다. 정신을 잃어. 그냥 뿌려박는다고. 근데 사탕을 입에 넣자? 깜짝같이 일어나. 어휴, 이러면서 일어나.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사탕이 많은 이유가 그거야. 주머니에 사탕을 넣어갖고 다니거든. 근데 손자, 손녀라는 것들이 뭘 빼먹으면 할아버지가 안 된단 말이야. 조심하라고. 그리고 아이들은 물론 요즘에 막 해열제 좌약식도 있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싫어해. 뭘 갈고 바닥 치고.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옷을 벗기고 찬물로 닦아준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입에다 대면 하면서 마셔요. 뭐 침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재놓는 거야. 그거 쓸어 다 먹어. 이야 막 이러면서 애 목숨을 그냥. 알았어? 그게 우리 몸에 급작스럽게 변하면 안 돼야 될 게 있어. 그게 항상성이거든. 그래서 봐라. 외부 자기된 반응과 항상성. 항상성은 누가 작용한다고? 호르몬계. 그래서 몸의 체온, 몸의 혈당, 그 다음에 산투압. 내가 지금 말한 거 있지? 니네 여기서 발목 붙잡아서 끙끙거리면 분명히 한번 나온다. 내 말 들어봐. 야, 니네 물을 많이 먹었어. 오줌 많이 나와, 적게 나와? 됐어. 그지? 그러면 짠 음식을 먹었어. 오줌이 많이 나와, 적게 나와. 당연히 답은 적게 나오겠지. 앞서 많이 나왔으니까. 맞잖아.
아, 이게 함정이 아니야. 왜 이것까지 고민해? 이러면서. 왜 그러냐는 거야. 몸의 항상성만 기억하면 되거든? 생각을 해봐. 우리 몸의 삼투압이라는 게 혈액의 농도야, 농도. 체액의 농도. 야, 물을 많이 마시면 체액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그럼 높이려면 그 안에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 그걸 빼내? 어디로 빼내? 빼낼 데가 없잖아. 물을 빼내야 되는 거야. 그래 농도가 원위치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다는 건 물을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신 게 아니야. 용질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서? 물을 채워서 얘 농도를 원상태로 돌이키려면 몸에 물이 많아져야 되잖아. 오줌을 적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오줌이. 그냥 노폐물도 같이 나가거든. 그래서 어떤 계산이냐면 노폐물이 뭐야? 요소거든, 요소. 진한 오줌은 오줌이 어떻지? 노랗지. 근데 묽은 오줌은 하얗지. 그러면 진한 오줌과 묽은 오줌 속의 요소의 용질의 질량은 동일해. 동일한데 왜 묽게 보일까? 물이 많아서. 왜 진하게 보일까? 물이 적어서. 그 물을 조절하는 게 바소프레신이라는 ADH. 알았어요? 물의 흡수량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의 역할이에요. 이게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도로아메탄. 이번에 수능의 항상성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만. 옛날에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불과 3, 4년. 그럼 뭐냐? 옛날 선배들이 야 이거 중요해. 야 이거 꼭 나와. 야 이 과목은 정시에서 쉽게 나와. 다 거짓말이야. 니네 할 때는 로또에 로또.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무조건. 자기가 재밌고 흥미롭고 첫 번째는 흥미로운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선택했을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세요. 야 지하 대박에 했다. 작살났어요. 작년에. 알죠? 작년에 작살났습니다. 물리는 제일 어려워. 그래서 물리 제일 잘 봤어야 돼. 물리는 제일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쉬웠다고요. 그만큼. 물리 빼고 화생지는 다 어려웠어요. 근데 화학은 또 계산이 빠른 애들은 되게 유리했죠. 그러니까 지나간 선배들 얘기 듣지 말고 자기가 도움이 되는 과에 도움이 되는 거 그거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못 봐도 후회 않고요. 잘 본 기분 좋고. 알았습니까? 괜히 딴 사람 얘기 들었다가 너 지약해? 그럼 나도 해야지. 이랬다는 작살납니다 진짜. 저는 4개를 다 해봐서 알아요. 제가 물화생지를 15년을 했어요. 물화생지를. 물론 그 얘기는 뭡니까? 원래 메리트에서 이제 물리생에서 화학생. 저는 외부에서 와가지고 메리트 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다 했어요. 물론 학교에 있을 때도 물화생지를 다 했어요. 원래 제가 학교 갈 때 처음 발령 받을 때 물화생지를 다 하게 돼 있었거든. 사태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현장에 도착했어. 오늘 또 공부 엄청 했죠. 근데 그렇게 해본 결과 너희들이 뭘 선택해도 그러니까 물리선생님은 야 물리 선택해 화학생은 화학 선택 뭐 이러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대신에 학생들이 지난 정보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하세요. 물리학과 가는데 엉뚱하게 지구가 왜 하냐. 뭐 건축학과 가는데 지구가 땅 토양에 미친놈 아니야. 물리해야지 뭐 토양을 왜 해. 지질학과 갈 거가 아니고 아예 인문으로 가지. 괜히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십시오. 다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제가 여기 왜 이렇게만 써놓고 듬직듬직하게 나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밑에다 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예를 쓰셔야 돼요. 미모사 잎을 건드렸더니 미모사 이거 틀렸으면 그거 써야 돼요. 여기다가 하나하나 다 쓰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동화뱀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뜻해 이렇게 이거예요. 항상성. 체온 조절하려고 물질대사 하려고.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야 돼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틀리는 게 뭔지 압니까? 이런 데서 예를 못 찾아서 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애매모호한 거 되게 많아요.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거야. 그래서 그 예를 여기다 구작정 적어놓으세요. 시험 보기 5분 전에 엄청난 효과를 할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긴 예를 많이 적으세요. 알았죠? 자, 거기에 자극에 대한 반응, 잘 들으세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누가 한다? 신경계도 하고 호르몬계도 하죠. 근데 이 반응과 항상성에서 신경계와 호르몬계는 모두 관여한다는 거예요. 모두 관여. 외부 자극에 대해서 모두 관여하는 거예요. 항상성은 호르몬계,
신경계는 반. 이게 아니라 외부에서 자극을 받잖아요. 주변이 춥죠? 추우면 어떻게 될 거야? 신경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몸을 떨어요. 부두두두 떱니다. 왜? 이 떨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털 있죠? 털. 모공. 그 잇모근이라고 하거든요. 근. 그것도 세포입니다. 걔가 수축을 해요. 그래서 창문 닫는 거랑 똑같은 원리야. 다다다닥 닫아요. 그럼 몸이 드드드드 떨립니다. 교감신경이거든요. 들들들 떨리면 몸에 티록시아는 호르몬이 막 전반적으로 퍼져서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동화적인 유화적인 활발하게. 그럼 에너지 출입이 확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해요? 열 발산을 일단 신경계가 차단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몸의 열이 높아져요. 그게 항상성 유지라고. 그러니까 항상성 호르몬계 이랬다가 큰일 납니다. 신경계 호르몬계가 모두 반응합니다. 알았죠? 혈당 조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바소프레신 같은 그 ADH 호르몬도 똑같습니다. 알았어요? 신경계 호르몬을 동시에 작용합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3단원 가서도 항상성 볼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얘는 속도가 빠르고 얘는 느리고. 그러니까 뭔 얘기야? 얘가 선조치, 얘가 뒤따라와 수습하고. 알았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생과 생장이 그 다음에 있죠. 그죠? 자, 자기 몸이 잘 들어보세요. 자기 몸이 발생하고 생장을 구분을 잘 못하면 나중에 얘를 못 알아들어요. 얘는 무엇이고 얘는 무엇이냐? 자, 알기 쉽게 표현할게요. 발생이란 수정란. 이거 완전한 개체와 불완전한 개체. 불완전 개체입니다. 수정란이 그래요. 세포 하나라니까. 얘는 딸랑 세포 하나야.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러면 사람이잖아. 아, 여기서 또 이제 논란이 많거든? 이게 살인이 아니냐, 그치? 2주차, 3주차 막 지나면서 어디까지 사람을 올 거니까 여기부터 다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개체는 개체인데 불완전하고 얘는 완전 개체를 보는 거죠. 요 과정이 발생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과정을 전문용어로 난할이라고 하죠. 난할. 그래서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수정란이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포배기, 낭배기 거쳐가지고 노래 앞다, 뒷다. 야, 까먹었다. 앞다리를 뒷다리. 뒷다리부터 나오나? 맞아. 동요를 내가 이렇게 돼서 개구리로 오는 과정이죠. 그 다음 생장은 뭐냐고. 이렇게 쉽게 이해가 돼요. 어린이가 어른 되는 게 생장이에요. 둘의 공통점이 뭔데요? 둘의 공통점. 세포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은 세포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아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얘는 피자 한 판을 보시면 돼요. 피자 한 판 시켰어. 응? 니도 혼자 있어. 이야, 먹어도 되잖아. 둘둘둘 말아서 먹어도 되잖아. 근데 딱 뭐래 동생이 와. 반 잘라야지. 반 딱 잘라서 엄마 아빠가 들어와. 새로 잘라야 돼. 이웃집 엄마 아빠 아이들 오르르 계속 자르는 거야. 들어온 사람 수만큼. 그러면 한 조각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근데 이것도 체세포 분열이라는 거야. 이것도. 알았니? 핵상이 DNA 양이 안 변해. 다만 뭐가 줄냐? 크기가 자꾸 줄잖아. 그러니까 세포 줄이 주는 거야.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수, 리보솜 수, 뭐 있잖아. 세포 소기가. 이거 개수가 주는 거야. 근데 어디까지 주는지 알아? 정상 세포 크기까지 주는 거야. 그럼 수정란은 연락한 거야. 수정란 진짜 인간의 수정란이 얼마 많았냐면 요 겨울이잖아. 햇빛이 들어와 먼지 보이지? 그만한 크기. 130 마이크로미터. 알았지? 그게 정상적 크기로 돌아가는 게 난할 과정이라고 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 물론 체세포 분열인데 비정상적 체세포 분열이에요. 애놀이 업종에는 숫자가 커지는 숫자가 복제가 되고 계속 세포 숫자가. 알겠죠? 동일한 크기로 계속 나오는 걸 생장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개체 유지적 측면.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어린이로부터 어른이 죽을 때까지 이런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개체 유지적 측면으로.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종족 유지적 측면. 이제 번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개체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번식을 하려면 그 다음 교육 과정이 나옵니다. 뭐 나옵니까? 처음에 유전보다 유전이라는 파트는 우리한테는 야 사단은 킬러야 씨 유전 이럴지 모르는데 생명과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부모의 형질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현상 그잖아요. 형질이라는 게 그런 거죠. 특징이잖아요. 부모의 형질이 어디로? 자식에게 전달되는 현상이에요. 맨델이 처음 얘기한 거라고 유전이. 생각을 해봐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빠 닮았는데 옆집 아저씨 닮고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건 그죠? 유전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사랑과 전쟁을 찍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그대로. 알았지?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해야 됩니다. 형식. 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식세포 있잖아요. 생식세포 분열. 그러니까 생식이라고 하는 것과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생식세포 분열이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아까 체세포 분열 쪽에서는 생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생식은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그를 통해서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정이 되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형제 있습니다. 흔들어봐요. 응. 동생 있어요? 너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닙니다. 신기해요. 누나가 있거나 동생이 있거나 오빠가 있는데 나랑 똑같지 않아요.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라고요. 안 그래요? 나름 집에서 최고죠, 너네가. 그죠? 우종종. 그죠? 동생보다 내가 나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투력 맘내. 뭐 이런 애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뭐 이런 애들 나옵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보면 저는 학생들한테 팩폭을 날려요. 그 중학교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니들은 수천억 분의 1의 확률을 들고 태어났다. 이러잖아요. 전 아니라고 봐요. 이 수란관이 양쪽으로 나뉜 거 알죠? 이 정자는요. 수정란, 그러니까 난자가 뽑는 화학물질을 맞고 가요. 이게 이제 군화성이거든요. 그 화학적 성질을 갖고 얘는 가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난자가 나오기 전에 정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힘세고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만나서 니네가 된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와 하고 양쪽 길이 있는데 와 하는 거죠. 근데 앞에 놈이 뭐 화학적 성질이 없으니까 아직 난이 안 나왔잖아. 난자가 제일 남모습 안 나왔으니까 왼쪽으로 간 거는 그냥 그래도 모르게 그럼 뒤에 다 따라가면 와 그럼 맨 뒤에서 이러고 가는 애들 있잖아요. 앞에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잖아. 우측인가? 오늘 갑니다. 근데 여기 나온 거지. 그렇게 된 애들이 니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나쁜 유전자. 아니길 바라는 거야. 아닐 거야. 그죠? 아니죠. 정직에서 이긴 애가 들어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생식도 종족 유적 측면인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냐면 여기서 유전적인 다양성이 막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이 생식세포마다 정자, 난자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형질 유전세포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엄마 아빠의 46개 유전자 중에 23개씩 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매번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똑같은 애들이 뭡니까? 하나의 난자에서 분할된 뭐 일란성 쌍둥이 이런 데는 똑같이 찍겠죠. 근데 생기세포가 형성될 때마다 유전자 조합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서 동생과 친족 관계라도 기본적인 뭐 유전자 일주일에 이런 건 일치하겠지만 발현되는 비율이 달라서 정말 외모도 다른 경우가 많아요. 외모도. 키 차이도 되게 많이 나고. 알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생식이다. 됐지? 자, 이제 태어나고 유전하고 다 나왔어. 이제 뭐 해야 되겠냐?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 적응을 해야 되고 진화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 적응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알았냐? 그러니까 한 100년? 200년? 요 정도? 얘는 몇 세기 정도 되겠지. 진화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선인장의 가시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고래, 박쥐 이런 거. 그지? 그럼 적응은 뭐가 있어? 사막여우, 북극여우 이런 애들. 사막여우 귀가 넓잖아. 북극여우는 귀가 작고 덩치가 크잖아. 다 거기에 산 환경에 적응해 사는 거지. 얘들이. 알겠어? 그러니까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메스의 부리가 먹이에 따라 다 다르잖아. 이건 적응을 한 거라고 보는 거야. 메스잖아 어차피. 그지? 근데 그 기관 자체가 전혀 다른 걸로 바뀌는 거지. 쓰임새가. 이런 게 진화라고. 알았어요? 적응과 진화는 그 시간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종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도요. 만약에 뭐 워터월드처럼 전 세상에 물로 덮인다. 그럼 아감이 있는 인간이 나올 수 있고 물갈퀴 있는 인간이 나올 수 있어요. 돌연변이로. 지금도 나왔는데 에이 이래갖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참 쓸모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런 애들이 막 더 먹을 걸 많이. 그죠? 얻을 수도 있잖아요. 물속에서 활동을 잘하니까. 그게 적응과 진화다 이거죠. 그 진화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페이지 12쪽까지 다 했거든요. 자,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앞에다 내가 오토바이 한 대를 놓을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 응?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가 무생물인 증거를 대봐요. 오토바이가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무생. 그거 다 알아요. 무생물인 증거를 대보라고. 배웠잖아. 무생물인 증거를 대보라고. 세포가 없어. 아,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볼트, 너트, 핸들, 페달 다 떼면 그것도 하나하나의 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뭉쳐서 개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연료통 마개까지도. 알겠어요? 다. 물질된 사람. 아, 그렇죠. 근데 연료를 집어넣고 엔진을 살리면 얘가 부당당당 하거든요. 물질대로 해요. 환경 변화. 아, 가끔 할리 데이비슨 중에 시동이 안 걸려요? 탁 치면 걸려요. 이거 저기에다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죠? 생식을 못해요. 야, 너네 할머니 계셔 안 계셔? 계셔. 할머니 임신할 수 있어 없어? 못 하시지? 뭐 할머니 무생물이냐? 니네 이거를 반론을 제대로 못 한다니까? 왜? 이건 생물의 특징이지 무생물의 조건이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수업할 때 너한테 그런 거야. 이건 생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지 이게 없으면 생물이 아니.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 밑에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점에 손한 거 있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국회하는 애들이 많아. 그냥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생물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요런 것들이 없는 애들 있지. 예를 들어서 종류석 같은 거 있잖아. 석회동굴의 종류석 위에서 내려오는 게 종류석이거든. 밑에서 잘 올라오는 게 석순이고. 근데 석순과 죽순의 차이가 뭐야? 얘는 물질들이 많아져서 차곡차곡 쌓여서 되는 거지만 죽순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런 차이점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아, 얘는 이거 무생물이에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알았어? 그러니까 왜 이거는 생물이 아니야? 이거는 왜 무생물이야가 아니라 이건 생물의 특성이 왜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생물이라고 봐야 돼. 라는 거지. 이 중에 하나도 빠진 무생물 이러면 할머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야. 알았어? 생물적인 특징이라는 건 이런 특징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개체들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격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 누구냐? 바이러스야. 알았어? 바로 생물과 무생물의 아슬아슬한 경계면에 있는 애들이야. 알겠냐? 이 바이러스는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아. 이것이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자, 결론은 무생물이야. 알았어? 그래서 생물적인 특징이 뭐가 있고 무생물적 특징이 뭐가 있는지 구분을 해서 딱 알아줘. 알겠지? 비루스라고. 비루스. 이 바이러스는 말이야. 일단 이게 뭐냐? 얘가 얘를 갖고 있어. 우리 핵산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니? DNA나 RNA라고 부르거든. 핵산을. 이거 뭐를 갖고 있는 거야?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그치?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이거야. 니네는 지금 현 세대에 살고 있잖아. 코로나. 그치? 걔가 지금 변이를 하잖아. 니네 잘 봐라. 생명과학을 배웠으면 코로나에서 좀 알아야 되거든, 니들. 이 코로나가 진화된 애들이야. 옛날에 사스 알아? 사스? 걔가 진화된 게 얘야. 알겠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바이러스인데 이게 진화돼가지고, 근데 진화 겨울인지 알아? 우리가 맨날 저기 백신 맞잖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영상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알아? 바이러스의 변이 완벽한 기간이 3개월. 백신 맞고 3개월 지나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야. 인간이 400년 역사 시대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정복한 데는 하나도 없어. 세균은 잡았어. 근데 바이러스 못 잡아. 그 변이 속도를 인간이 못 쫓아가. 알았어? 그래서 코로나는 잡히는 병원체가 아니라 극복하는 병원체. 알겠냐? 그래서 감기처럼 될 거야. 감기처럼. 너네 그거 알아? 감기로 사람이 죽는 게 더 많은 거 알아? 감기로 사람이 더 많이 죽어. 너네 백혈병 걸리고 암 걸리지. 에이즈 걸리지. 그게 원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몸이 약해지지. 감기 바이러스 들어오면 죽는 거야. 알았어? 몸이 약하면 어떤 것든 근데 그게 코로나가 많이 유행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근데 몸이 강한 너희들은 어떠냐? 코로나 걸리면 아유 죽다 살았네. 죽진 않았잖아. 또 어떤 애들은 야 나 코로나 좀 해가지고 집에 뭐 이런 애들 많잖아. 안 아프잖아. 어떤 애는 진단을 받았는데 3일 뒤에 가래 학교. 에이 그럼 가잖아. 안 아팠거든. 그래, 그러니까 극복이 되는 그런 병인 건데 몸이 약한 사람들이 힘든 거지. 그래서 변이가 가능하다. 이게 생물적인 특징이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몇 종류가 있다고?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가 있어. 니네 통과 시간에 배웠지? 누가 두 가닥이야? 그래, 얘는 한 가닥이지. 그럼 누가 변이가 빠를까? 잘 들어봐. 두 가닥을 복제해야 되잖아. RNA. 휙. 코로나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야. 그래서 3개월마다 팍팍팍 못 쫓아가. 응? 우리가 어떻게 패션도 빅토를 어떻게 쫓아가? 애들이 쓰면 쫓아가는 거지. 나를 아무도 안 쫓아오면 완전 구식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물적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면 무생물적 특징도 알아요. 자, 무생물적 특징은 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할까요?
니네 아까 물질 대사는 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 생체총 촉매. 그렇지. 효소가 없어. 그래서 물질 대사를 못한다. 그러면 이놈들이 증식하려면, 숫자를 많게 하려면 분열은 아니야 그게. 왜? 어머니 얘들도 분열도 니네 분열을 하려면 단백질도 합성해야 되고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없잖아. 그래서 뭘 합성도 못하고 이것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뭐를 하느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고? 숙주가 필요한 거야. 숙주. 살아있는 생물. 이거를 숙주라고 해. 뭐지? 얘가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하는 거야. 침투해서 들어가서. 걔 효소를 이용해서 지가 많아지는 거지. 그리고 뚫고 나와. 그럼 그 숙주는? 그 숙주에 해당되는 거 누구라고? 세균이야. 대장균이라고 해. 들어가서 얘들이 와! 끝. 무섭지, 그지?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는 구처럼 생겼어. 구. 알겠어? 봤지? 뭐 안테나 달리고 그지? 근데 일반적인 우리 박테리아 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거 누굴까 이거? 이게 RNA 혹은 DNA야. 핵산. 그럼 이게 누구냐고? 단백질이야. 단백질 결정체라고 그래. 이야 이거 파지야. 야, 딱 꽂고 입태가 쑥 되고. 그래서 이 기체수가 막 많아져. 그리고 형체를 만들어. 그리고 그게 거기 있는 내용이야. 페이지 13쪽 아래에 있는 거. 알았어? 자, 이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봐봐. 13쪽에 가면 맨 꼭대기에 바이러스의 발견 이런 말 있잖아? 나오지 않아? 그럼 뭐가 나오냐? 이런 게 나온다. 봐라. 응용을 잘 봐야 돼. 여기는 경험치가 많아야 된다고 했잖아? 자, 태반이 있어. 이렇게. 모체 영양소가 태 안으로 넘어가려면 뭘 따라 넘어가지? 탯줄을 따라 넘어간다. 그지? 이렇게 됐어요. 여기로 넘어가는 거 뭐가 있는지 알아? 태 넘어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 넘어가죠. 맞죠? 요소라든가 이산화탄소 이런 거 넘어가요. 다시 말해서 기체, 그러니까 노폐물 그럼 CO2도 넘어가요. CO2 이런 것들, 요소들. 이쪽으로 당연히 O2 넘어갑니다. O2. 그쵸? 그런데 여기 통과 못해요. 세균을 통과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비형간염균에 걸리죠? 아예 안 걸려요. 세균은 못 넘어가요. 바이러스는 넘어가요. 엄마가 감기에 걸리냐? 아예 걸려요. 엄마가 에이즈에 걸리죠? 아예 걸려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작다는 뜻이에요. 이 담배 모자이크예요. 그 그림. 그러니까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게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알고 싶어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켰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세균이었다면요, 통과된 여과액을 담배잎에 바르면 모자이크병이 생기면 안 돼요. 그렇죠. 세균 여과기를 통과해서 세균을 잡아냈으니까. 그런데 통과한 여과액을 발랐더니 또 걸렸다는 거야. 아, 이건 세균이 아니구나. 바이러스예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는 뜻이죠. 이 실험 자체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아, 아이가 태반을 통과하는 건 바이러스구나. 자, 밑에 탐구자료청 보세요. 탐구자료청. 어차피 바이러스 특성은 쌤이 다 말한 겁니다. 그대로 정리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더 청분석하면 돼요. 밑에 보시면 박테리오파지의 구조와 증식 과정이 있죠. 여러분, 증식은 생장이야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증식은 효소가 없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모형 제작해가지고 그거 제작할 때 그 그림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이러스의 구조는 뭐뭐 이루어져 있다? 핵산과 단백질이에요. 알았죠? 그 껍질이 뭐니까? 단백질 결정체거든요. 알겠어요? 그리고 증식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세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연두색으로 세균 DNA 써있죠. 자, 들어봐요. 세균, 이런 세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그냥 TMI예요. 근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세균을 보통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손모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세포벽이에요. 근데 이건 식물의 세포벽과 달라.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이스죠. 얘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얘들 특징이 이겁니다. 이거 특징이 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DNA예요. 얘들 DNA가 뭐로 되어 있어요? 원형 고리입니다. 얘들이 막 뒤에 엉키고 막 해도 원형 고리예요. 표보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존재하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점으로 안 찍고 긴 막대처럼 뚝뚝 그렸죠? 이게 리보솜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보십시다. 요게 핵산인데 이 핵산이 핵막에 둘러싸여서 핵처럼 존재해요? 아니면 그냥 넓어져 있어요? 넓어져 있죠? 이러면 얘는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핵산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진핵세포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진핵세포는 핵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 세포질과 DNA가 구분이 됩니다. 그럼 핵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알았어요? 근데 핵이 없는 거죠. 이런 애들이 원핵세포예요. 그래서 이런 애는 박테리아가 파고들어가기 딱 좋아요. 이 안에. 알겠죠? 그럼 얘가 들어가면 잘 보세요. 이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효소가 있다는 겁니다. 효소가. 기본적으로 효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안에서 막 보세요. 숫자가 엄청 늘어나죠? 그리고 나중에 뚫고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게 증식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에 증식 과정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박테리오파지는 표면에 부착해서 자신의 뭐를 집어넣는다? 핵산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DNA도 좋고 RNA도 좋아요. 그거는 DNA 바이러스면 DNA를 집어넣을 거고 지금 그려있는 건 DNA 바이러스거든요. 여러분 RNA 바이러스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나 유명하다고 축구 모양 생긴 그게 RNA 바이러스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그쪽 효소를 이용해서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막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죠. 우리는 그걸 분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자기 효소를 이용한 게 아니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막 유전물질을 합성을 해가지고 단백질 결정체를 만들고 모양체를 만들고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증식 과정이라고요. 알겠어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싸웁니다. 바이러스랑 싸워요. 알겠어요?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애가 한 캐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AIDS. 얘는 바이러스 중에 덩치가 커요. 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T세포가 밀대로 붙어요. 근데 죽고 죽이는데 다시 재생 속도가 AG가 훨씬 빨라요. 결국은 T세포가 다 죽거든요. T세포가 뭐 하는 애냐면 정보를 알려주는 애야. 야! 바이러스 들어왔어. 야! 세균 들어왔어. 이런 애가 오는 거야. 어떻게? 무기막, 살과라지, 유도탄, 토미사일 잔뜩 들고 있는데 눈이 감겨있어. 이씨 어떻게? 이게 후천적 면역질 특징이에요. 알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에이즈.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에이즈 걸려도 오래 살아. 왜? 막 주사 맞고 돈 있잖아. 멸균 처리하고. 근데 돈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이 금방 죽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니들한테 시험에 나오는 게 화성, 생명체 있다 없다 이거
탐사 실험. 이거예요. 이거 나와. 그럼 뭐를 이용하는 거냐? 지금 실험 자체가 물질 대사를 이용해. 이렇게 딱 알아두고 들어가. 얘는 물질 대사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 물질 대사를 했을 경우 우리가 만약에 포도당을 넣어보자. 생명체가 있으면 무슨 기체가 탐지될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탐지되겠지. 그치? 선생님, 물은 왜 얘기 안 해요? 무산소 호흡할 수도 있어. 이건 이제 현기성 세균이라고 하거든. 산소를 이용한 세균을 호기성 세균이라고. 어디서 한번 들어볼 거야, 하는 것들. 근데 무산소 호흡을 하는 걸 현기성 세균이라고 그래. 근데 호흡을 하게 되면 어쨌든 CO2는 발생하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젖산발효 같은 거 빼놓고는 분명히 CO2가 발생하니까 그걸 탐지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이화작용을 할 수 있을 경우는 온도도 올라갈 수 있겠지. 이화니까. 그런 걸 측정한 게 그 실험 자체야. 실험 가를 한번 볼래? 우리가 CO2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얘를 집어넣는데 이걸 좀 알아야 돼. 그 탄소 원자리 있잖아. 12짜리가 있고 이렇게 14짜리가 있어. 이건 이제 우리가 2단원에 가서 화학에 가면 동위원소라는 걸 배우거든. 이런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얘를 대표적으로 배우자 우리. 그지? 탄소 11을 대표적으로 배우거든. 얘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요. 방사능을 꼈다 이거지.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방사능 계측기는 누굴 측정하는 거냐? 얘가 포함된 CO2를 측정하는 거야. 지금 보면 14짜리 CO2를 넣었다 이거야. 그럼 얘가 누구냐? 저 문자야. 이렇게. 그럼 얘가 생명체가 있다면 얘가 뭘로 가는 걸 기대한다는 거지. 자, 생명체가 있다라면, 그지? 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거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럼 얘를 측정하니? 아니야. 얘 양이 이렇게 되면 14CO2량이 감소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방사능 계측기에 감소한 양이 표시되겠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뭐야? 없다 이거지. 자, 이게 무슨 작용이야? 일로 가는 게 동하지. 동하면 열을 흡수해줘야지. 그래서 밑에 보니까 가열장치가 있는 거야. 이해가니? 가열장치가 있는 게 동화작용이야. 흡연을 해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CO2 14짜리가 변화량이 생겼다. 아, 이거는 생명체가 있다. 이걸 알아보는 실험이야. 이 CO2 14짜리가 변화가 없다면 생명체 없는 거야. 됐죠? 두 번째 실험 봐봐요. 영양소잖아. 그럼 뭐야? 나는 고분자야, 고분자. 얘를 포함한. 그럼 이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애. 이런 애가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면, 얘는 기대지, 기대. 이런 거야 하라는 기대야. 그러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무슨 작용이야? 이화작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 방사능 계측기는 역시 14짜리 CO2가 없다가 생기느냐를 보는 거야, 그거는. 그치? 그게 아무 표시 없으면 어떻게 돼? 생명체가 없구나. 그래서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지. 그런데 실험 다를 한번 볼래? 다는 방사능 계측기가 없잖아. 그치? 근데 오른쪽에 뭐 있어? 기체 분석기가 있잖아. 맞지? 그리고 똑같이 영양소를 집어넣어. 물론 여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지 않았어. 근데도 왜 기체 분석기를 통해 알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자, 실험을 하기 전에 기체 구성원소 성분이 변한다면 이건 생명체가 있는 거잖아.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O2량이 준다든가 CO2량이 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체 분석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결국 뭐야? 얘는 생명체가 없다. 됐어요? 자, 보세요. 용기 속 기체 조성이 변하는지를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거 이전에 얘는 물질 대사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밑에 가열장치가 있다면 동화작용이고 첫 번째 간. 나는 가열장치가 없잖아. 그럼 이화작용을 알아보는 건데
나는 방사능 계측기를 통해서 저분자인 14CO2가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고, 다는 기체 분석기를 통해서 O2량이 줄었는지 CO2량이 늘었는지 그 조성 분석을 보는 거다. 알았죠? 그리고 가끔 보면 온도가 올라갔는지 낮았는지 이런 것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화작용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이 특성을 잘 알아서 물질 대사입니다. 무조건. 이거 한 문제 꼭 나와요. 이거 틀리면 이거 없는 거. 알았어? 이것도 없고. 자, 15쪽 한번 몰라요?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다세포 생물의 몸의 구성 단계. 자,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거 풀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다 모르는데 그럼 파란색 볼펜으로 써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풀어주겠지만 먼저 제일 처음에 모든 생명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모임이 조직이다. 우리 조직 어디서 많이 들어?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 이거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 이런 거잖아. 그지? 그 조직이야, 이게. 그런데, 요 사이에, 잘 봐. 얘가 존재하면, 이건 식물이다. 식물에만 조직계가 있어. 대표적으로, 기본 조직계. 알겠어? 울타리 조직, 책상 조직,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거. 표피 조직계,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식물에만 나타나는 거고, 자, 조직 다음에 기관이야. 근데 기관 사이에 기관계가 있잖아. 대표적으로 뭐야? 신경계 맞잖아. 아까 신경계. 이게 동물이야. 그러니까 동물은 봐.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마지막은 개체고.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거지. 우리는 요거 구조적, 기능적 단위치. 됐어요? 2번. 생물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에너지 대사를 수반할 수 없는데 항상성 유지가 어렵잖아요. 2번.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맞습니다. 3번. 효소가 반응을 부끄럽죠. 여러분, 효소는 촉매가 뭐죠? 변호사죠. 무슨 얘기냐? 너랑 결혼했어. 그냥 얘야. 알았지? 둘이 결혼했어. 바람 피우고 똑바로 살. 돈이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안 해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래서 누가? 변호사가. 보니까 헤어졌어. 변호사. 내가 이혼했냐? 아니잖아. 나는 가만히 있고 얘들끼리 이혼 잘하게 도와주잖아. 이런 게 정촉매라고. 그럼 나는 이러고 있다. 저쪽 보고 또 해야지. 촉매는 그 양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반응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다 반응시켜. 이게 효소의 특징이야. 그게 대표적으로 소화효소야. 알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모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반응물로 작용한다든가 생성물로 생성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해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지워라. 다만 요거 조심하자. 누가 이게 없어서 무생물로 취급받아. 이거야. 기억하라고 이렇게. 네 번째, 이화작용은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개부끄럽죠. 통화작용이잖아, 이거. 그치? 그런 거야. 세 번째, 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거 풀려고 아까 그렇게 배운 거야, 너네가. 종족 유지적 측면이야? 기억, 생식. 맞잖아. 생장, 발생과 생창은 뭐라 했지 아까? 개체 유지적 측면이야. 디귿, 유전, 이거 맞잖아. 그 다음에 리을, 진화, 적응과 진화 모두 종족 유지적 측면이야. 됐지? 항상성 물질 대사 자기에 대한 반응은 개체 유지적 측면이다. 됐죠? 자, 이거야 이거. 이제 4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니네들. 앞으로 문제 풀 때도 이거 계속 적어야 된다. 틀린 건 따라봐. 식물의 싹이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뭐냐? 빛이 외부 환경 변화잖아.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굴광성이라고 하지. TMI. 식물이 이렇게 있어. 순이야, 순. 누구야, 이게? 태양이야. 그러면 식물에도 생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다. 그게 옥신각신의 옥신이야. 아니야? 농담이야, 각신은. 알았어? 옥신이라는 생장 호르몬인데 이놈이 햇빛을 싫어해요. 그러면 없을 때는 옥신이고 끝에 보여요. 가지 끝에. 있으면
아씨 더워 이쪽으로 모여. 그러면 이쪽이 생장이 더 잘 일어나지. 그래서 굶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얘는 누가 답이야? 비읍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 됐죠? 그 다음 2번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증가한다. 이거 뭐라 그랬어? 몸의 삼투압 조절. 항상성이잖아. 호르몬계가 하는 거라고 보겠지? 그래서 니은. 식물은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물질대사죠. 합성 딱 나오면. 알겠죠? 분해 합성 무조건 물질대사입니다. 가랑잎벌레는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과 비슷하다. 뭐냐? 적응 안 잡히려고. 알겠어요? 이런 거야. 뭐 저기 선인장의 이파리가 가시로 뭐 변하는 거 이런 것들 적응이지 거기에. 근데 이건 사실 진화에 가깝겠지 얘들. 그죠? 이파리가 걸로 바뀌었으니까. 정록생명 어머니로부터 무조건 유전. 그지? 무조건 유전. 개구리, 수정란, 올챙이, 어린 개구리 뭐요? 발생과 생장이죠. 이미 개구리의 수정란은 이렇게 쓰니까 이제 먼저 이게 발생이 도입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 개구리에서 성체 개구리 이거는 생장이잖아요. 발생과 생장. 그래서 지금 박테리오파지인데요. A를 뭐라 부른다고요? 핵산이라고 불러요. A를 핵산.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런 모양은 DNA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B를 뭐라고 그러죠? 단백질 껍질이라고 해요. 단백질 껍질. 그래서 바이러스에 단백질이 있어? 있다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6번째.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세균보다 크기가 작죠. 아까 태반을 통과하는 거 봤잖아요. 다음 2번째. 세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효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숙제해야 되겠죠? 쭉쭉쭉. 오케이? 자, 20쪽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좀 됐다. 재밌게 할 거예요. 재밌게. 아주 재밌게. 재밌게. 그리고 보편적인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예외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생명과학의 특성하고 탐구 방법은요, 커다랗게 2가지가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 페이지 20쪽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요, 생명과학의 분야 있죠. 이거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연구 대상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자, 2번째죠. 생명과학, 이게 왜 이렇게 길어?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 얘가 모의고사고요. 얘가 내신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누가 나오냐고요? 요거요. 생명과학의 분야 꼭 알고 들어가세요. 거기 보시면 세포학. 가장 미립자 세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포 구조 내에서의 현상인데 거기서 다 물질대사 다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너희들이 통과 시간에 배웠던 거.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죠. 근데 이 단백질이 주성분인 애가 효소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소화액 분비 기관은 리보솜이 많습니다. 또 하나, 보통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형질세포라고 하거든요. 항체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면 형질세포에는 리보솜이 많은 거. 이런 거 연구하는 데예요. 호르몬 분비샘, 호르몬도 주성분이 단백질이가 많아요. 그럼 거기 누가 많다? 리보솜이 많겠죠.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 세포학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생리학. 우리가 쉽게 말해 생리현상이라고 하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거 연구하는 곳이죠. 그래서 생물의 어떤 기능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뭐 눈은 뭐 보는 거고요. 귀는 듣는 거고요. 이런 생리현상들, 소화기관들, 소화작용들, 이런 거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유전학. 시간 정말 오래 걸려요, 유전학은. 길게 잡고 가야 돼. 그래서 얘들 연구는 대부분 뭐 갖고 합니까? 가기도 갖고 합니다. 그것도 누구네 거? 영국.
영국만 유일하게 지금 황실이 그 있잖아. 거기에 효력종 나오고 막 이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분류학. 얘는 이론학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분류학이요, 밖으로 많이 들어와요.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이런 막 분류, 새로운 계통이 나오고 그러면 연구비 엄청 쏟아지고. 알겠어요? 걔랑 같이 다니는 애가 생태학이에요. 얘들이 야전군이거든요, 야전군.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래서 대부분 다큐멘터리 제작자들 있죠? 뭐 우리나라에 보면 뭐, 한탄강에, 뭐, 좀, 누구야, 이렇게, 수달,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생태학 연구죠. 알겠습니까? 기타는 뭐요? 뭐 분석, 여기는 저렇게 된 겁니다. 생명공학의 아류, 미생물공학, 이쪽의 아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타. 알겠죠? 이런 것도 정리 잘 해놓고, 만약에 어디에서 문제상에서 얘들의 어떤 분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 파랗게 써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얘입니다. 얘는 결따고 나옵니다. 기출된 문제가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싸그리 공부합니다. 이 생명과학의 탐구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귀납적인 탐구와 연역적 탐구가 있어요. 근데 귀납적 탐구는 시험에 안 낸다는 거예요. 자, 귀납적 탐구가 뭔지 내가 예를 하나 딱 들어주면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 금방 이해가요. 귀납적 탐구는 국어사전. 국어사전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들어있죠. 동화 프리미엄 사전에 있는 단어가 다 동화라는 주식회에서 만들어낸 거야? 아니야. 사람들이 쓰는 걸 자음순으로 쭉 놓은 거잖아. 이게 귀납이야.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론들을 어떤 체계를 통해서 모아놓은 거고.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뉴턴의 운동법칙이야. 제1법칙, 관성, 갈릴리에가 발견한 거야. 2법칙, 힘과 속도. 물리계나 한 달 방구 좀 끼는 애들이 다 발견한다. 그 힘과 속도는.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고 뭐 이런 거거든. 근데 마지막 작용과 반작용, 그게 자기 말이야. 만율력 이러면 사각 떨어지는 거 닦고 오래 동사는 다 적고. 이게 아니라 걔는 이러면서 생각했나. 그 사고가 문제야. 이상한 놈 아니야. 사각 떨어져서 그래서 이게 다 사람의 심리지. 그것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알아요? 뉴턴의 사과나무를 여러분 영국을 막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영국이 되고 싶은 나라? 영국이랑 비슷한 섬나라 누구예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영국만 좌측 통일이에요. 일본이 따라온 거거든요. 그럼 걔들이 뉴턴의 사과나무를 그냥 놓은 걸까? 아니야. 왕력계가 너 뉴턴 사과나무 꺾고 온 거야. 그래서 일본 물리학계 그 앞마당에 있어요. 뉴턴의 사과나무가 사과 열렸을 거 아니야? 그걸 걔들은 그거 촬영하는 거고 도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탁 놓은 거지. 사과 열릴 때 커지는 거야. 탁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사과 익었네. NHK에서 자 화면 4개 탁 봐갖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다. 그래가지고 딱 찍은 거야. 근데 안 떨어지지. 그 다음 이제 오는 거야. 이렇게 그 과학협회 그 직원이었는데 사과 없는 거야. 야 떨어졌다 해가지고 막 방송사에 다 오고 난리 났어. 그래서 화면을 돌렸어. 그런데 새벽에 6시 따지게 푹 봤는데 어떤 손이 쑥 들어오는데 사과를 뚝 따가. 이거 뭐야? 완전히 방송 프로젝트가 무너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했냐. 근데 이제 밖에서 난리가 난 거야. 뉴턴의 사과를 훔친 사람 누구인가. 봤더니 지나가는 할아버지였어. 할아버지가 자기가 범행 동기를 얘기해. 몇 날 며칠 갔는데 사과를 누가 안 따더래. 그래서 익었는데 그래서 땄대. 그래서 그 사람 뭐 광고 6개 찍고 난리 났었다는 거. 뉴턴의 사과를 훔친 남자. 별 이상한. 하여튼 그 뉴턴이 바로 한 사고가 귀납적 사고예요. 알겠죠? 기존의 어떤 각각의 어떤 법칙들을 모아서 규칙성을 갖고 짜놓은 거. 그래서 얘는 뭐가 없냐면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 뭐뭐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니? 그래서 니들은 연역적 탐구하는 거야. 연역적 탐구는 다음 시간에 내가 아주 자세히 써줄게. 그러나 순서는 알아. 자, 순서는 이거야. 자, 제일 먼저 출발이 뭔가 봐봐.
문제인식이야. 알겠어? 뭐라고? 이렇게. 문제인식하기. 뭔가 문제가 인식된 거지. 아, 배고파. 문제가 인식된 거야, 이게 지금. 아, 배고파. 그지? 그럼 교실을 나가서 저쪽으로 하면 먹을 게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뭐야? 가설이야. 가설을 설정했으면 자연계열 애들은 설계를 하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설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실행을 해야죠. 알겠어요? 그러면 자료를 해석해야죠. 내가 잘했나 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성공하면 1반을. 자, 문과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라면 자결하라는 뜻이다. 알겠냐? 소저대로 그냥. 문과애들한테 이과 하면 좋지요. 이과는 재밌잖아. 그지? 문과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라면 자결하라는 뜻이다. 마지막에 이게 성분형 일반화거든. 근데 이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로직이 몇 개 있어. 이거는 실질적인 학생 이름을 들어서 다시 이름을 외워갖고 알았어? 그 이제 비행소년이 있을 거고 모범소년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조작이 뭐고 종속이 뭐고 순서대로 쭉 보여줄게. 알겠지? 대신 영상 찍으면 안 되는데 그건 비속어도 나올 수 있고 19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띠 이런 거 넣어야 되겠나? 아니면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 뭐 이래야 되나? 그건 잘 못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알겠습니까?